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하며 이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됐고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배치됐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김현지 비서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왔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국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이동이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며 효율성과 책임감 있는 업무를 위한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2주 뒤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의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에 안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게 김 비서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석도 여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이런 전례는 증인 채택을 안 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그림자 실세 의혹과 그에 따른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민주당의 발상은 늘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선 국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 여의도의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의 김어준 대통령. 그런데 일각에 용산의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의 모든 실권은 김현지에게 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말들이 일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총무비서관은 예산심사에도 국정감사에도 당연히 출석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총무비서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김현지라는 그 사람만은 절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저는 이 기발하고 독특한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겨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감춰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SNS상 떠돌고 있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많은 의혹들이 진실이라는 것인지 늘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러면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의혹이 진실일 것입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에서 연일 정권의 최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을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보면 야당 쪽에서는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막 신청을 하려고 하면서 정치 공세로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좀 불쌍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예. 아직 이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예. 또 야당과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결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신청 관련돼서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있는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 측근이자 그림자 실세 만사 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방탄 자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에게는 거친 비난을 해대며 청문회장으로 불러 세우려는 민주당이 이번 정권 핵심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막아주며 고개를 조아리는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친명계 김영진 의원조차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지적했겠습니까?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일개 총무비서관에게 당이 고개 숙여야 하겠습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이 비서실장은 나오는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못 나온다 그랬다가 오늘 오전에 또 나온다고 그랬다가 좀 전에 보도를 보니까 또 못 나온대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원래 안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아마 곧 밝히게 될 거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문진석 원내부대표가 이야기한 이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안 나오기로 한 거에 대해서 내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 검토도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비서관이 뭐 14대 국회 이후로 출석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네. 보통 비서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네 수석 왜 안 나왔어? 너네 비서실장 왜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내기 위한 압박은 있었어도 너 왜 너만 나오고 실무자 안 데리고 나왔어? 그런 이야기는 보통 위에 사람이 나와서 뭔가 실무적인 부분을 답변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은 담당자가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럴 네. 때 담당자 왜 안 나왔냐고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실 뭐 인사 관련돼서 총무비서관의 전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지금 야당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인사 관련돼서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모든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현지 비서관이 글쎄요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비서관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100% 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답변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왜 김현지 비서관을 콕 찍어서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큰 그림을 하시면 되지 왜 총무비서관이 답변할 것들을 다 100%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권한이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강선우 후보가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낙마를 했을 때 누가 전화했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습니까? 아니면 인사제도 비서관이 전화했습니까? 비서관이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하면 아마 되물었을 겁니다. 이거 대통령 뜻 맞습니까? 네.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하니까 그냥 수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권한과 힘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의 권력 구도를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한테 여러 가지 물을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국민의 세금을 먹는 위치입니다. 총무비서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실세라고 불리는 이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기자분들도 물어봐도 모르고요. 네. 또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도 이분에 대해서 고향이 어디 있는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 그 전에 시민운동 하기 전에는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력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당연히 이력서를 받잖아요. 근데 왜 기본적인 그런 정보조차 없고 심지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가름마가 안 타졌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의 생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내가 나가기 싫다고 하면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만약에 이 분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레짐작으로 민주당이 이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알아서 속된 말로 디펜스를 했다, 방어를 했다. 이것도 네. 문제고요.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이분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뒤늦게 당연히 나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다시 안 나온다. 이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의혹을 더 키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최선원 의원은 네. 자, 민주당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수석을 맡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비서관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딱 부러지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설명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제 이제 기자들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걸 뭐 왜 못 나간다 그러냐. 이게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의혹을 키우면서 좀 손해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담아서 기자들도 많이 물어봤고, 그러니까 어제는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기자들한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나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한겨레에서 뭐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온다, 열을 띠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는 바람에 네. 저희 현장 기자들한테 좀 연락을 해보면 현장 기자의 답변도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황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이 좀 취재가 정리가 되면 아마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